네, 안녕하세요. 명의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주가가 지난주 수요일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귀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들어오는데 2,500선이 약간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월 말이었죠. 11월 말이었기 때문에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요일 날 주가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좀 주가가 떴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 작업에 의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코스에서 약간 반대급부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분석을 할 때 말이에요. 이제 뭐 해외 증시에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경제 동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요. 보다 좀 직접적인 팩트는 뭐냐면 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면은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한 뭐랄까요. 작전, 플레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지만은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 주가가 막 올라가네. 그런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명의들의 복귀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무려 9천억 정도가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3천억 나오면서 그걸 다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올려놓고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동성의 흐름에서는요, 보다 직접적인 시장의 변화 흐름을 주목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요컨대 뭐 최근 우리가 이제 시장을 풀어나갈 때,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다들 아는 부분들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작년 이제 6월 달 이후부터 전 세계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그 큰 흐름은 뭡니까 이제 긴축에서 그다음에 재정 확대해서 긴축으로 전환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경기의 회복 흐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흐름이고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할 때는 그 시장 주변을 둘러싼 흐름 하에서 시세의 변화, 수급의 변화, 그리고 종목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조금 더 압축해서 보는 것이 시장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뭐랄까요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제 오늘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또 최근 한 3, 4일 동안 주가가 밀렸어요. 이거 밀린 거 이거는요. 봐라 뭐 김석철 전무가 예측을 그대로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그 레인지 안에서 그러니까 큰 전략을 우리가 최근에 잡아놨잖아요. 뭘 잡아놨습니까? 2,400하고 2,500을 잡아놨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시장의 흐름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그야말로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이게 뻔한 거거든요. 시장의 흐름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오늘 또 주가가 이제 밀렸어요. 그죠? 2,400포인트 약간 밑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쫄지 마시고 최근에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시장의 전략적인 어떤 기준 그 기준 하에서 우리는 액션을 취하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쫄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10포인트 정도 빠졌나요? 110포인트 빠지면은 또 빠지면은 겁내고 올라가면은 또 흥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질 때 시장 주변에 빠질 만한 특별한 요인,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느냐라는 부분들 점검을 하고 그게 없으면은 여기서는 소신 있는 배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총을 쏘아야 되는 타켓이 바뀌었어요. 타켓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제가 이제 11월 달 정도까지, 그러니까 11월 한 중순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의 컨셉을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의 컨셉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대형주 장세다. 그죠? 대형주의 차별화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번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2차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9월 한 말부터 나타났던 부분들이었는데 9월 말부터 나타났던 2차 베어마켓 랠리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대형주들 요 자리부터 이제 올라갔던 요 포인트는 뭐냐면 요 구간에서는 대형주들의 차별화 장세다. 대형주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삼성, SDI 얘네들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국면의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주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빠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2차 베어마켓 랠리에서 그 주도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올려놓고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켓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전에는 대형주 장세였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저평가 개별주들의 섹터 장세.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섹터가 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또 역점을 뒀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죠. 화장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2차 베어마켓 랠리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걔네들이 최근에 조정 들어오는 자리에서 걔네들이 치고 나가는 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자면은 지수의 흐름은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유효하다. 그런 가운데 그 라인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 타켓은 뭐냐? 이제는 대형주 섹터에서, 대형주는 뒤풀이 파동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뒤풀이 파동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올릴 때 팔고 나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물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바닥에서 터닝 하는 애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소형주들 쪽. 그러니까 이거 재밌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화장품주들은 올라가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들 얘기하는 2차 전지 관련들은 최근에 밀린다. 이게 뭐냐면은 시세가 이제 이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시세가. 그러니까 그 시세가 이동된 그런 포인트는 뭐냐? 비싼 놈들, 많이 올라갔던 놈들은 이제는 빠지는 거고, 안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는 일정 정도 가격의 어떤 그런 저평가 국면 속에서 재평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면 되는데 그 흐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여러분들 뭐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면의 전반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뭔지를 먼저 보자. 그러니까 전략적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전략적 기준이 제가 이제 한 2, 3주 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시장이 추세 국면에서, 그러니까 추세 국면이라는 얘기는 그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 추세 국면에서 이제는 밴드 국면으로 전환됐다. 그죠? 이게 이제 전략적 근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밴드 국면이 유효하다. 왜 밴드 국면이 유효하냐면은요. 이제 어제라든지 그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PMI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고조가 되니까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경기 회복 속도가 계속 더딜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의 어떤 플로우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 거기에서 새로운 악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악재,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그게 계속 재탕, 3탕, 4탕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교란을 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냐면 움직이는 거는 계속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가격의 흐름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즉 2,490포인트, 2,500포인트, 2,400포인트죠. 2,400포인트를 다시 이탈시킬 만한 새로운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2,400포인트 정도까지 주가가 밀리면은 대체적으로 이번에 올라갔던 대형주들이 상승폭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하락 트렌드를 만든다기보다는 일정 정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밴드권의 하단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다가 되는 거죠.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새로운 악재 출현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하락 모멘텀이 나타나서 주가가 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박스 변동의 흐름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을 견지를 하자. 다만 이제 그 박스 변동 흐름 하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은 움직인다. 그럼 그 저점 포인트는 2,400과 제가 이제 2,500을 정해드렸는데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2,400과 2,450선을 다 기준선으로 설정을 해놓고 보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수의 흐름이, 오늘 보면 이제 2390, 아까 장중 기준으로 이제 80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없고, 이제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2400을 전후로 하는 이 라인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매수 자리가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한테 주가 포인트를 말씀드렸을 때 2450선 넘어서는 자리에서는 현금화를 시켜라. 그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2500까지 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자리에서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대응했던 분들에게는 왜 제가 그때 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사기 위해서, 다시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 팔아둬라, 현금화를 시켜라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또 뭐냐, 반대로. 그러니까 그때 그 전략적 기준화에서 매도 플레이를 잘 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지금 또 뭡니까? 다시 이제 지수 자리에서는 우리가 저가에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죠. 머리가 아프면은요, 여러분들, 2500포인트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인버스 같은 경우도 사면 또 단기적으로 한 5%, 한 7%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여전히 2400과 2450선을 중심으로 하는 박스 변동의 흐름은 유효하다는 기본 관점을 생각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박스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되는 테크니컬하게 저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이 흐름이 이제 크게 뭐 어떤 새로운 하락 모멘텀에 의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제 밀어내렸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시장의 흐름을 밀어내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여기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 갔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컴퓨터가 바뀌어갖고 지난번에 해놨던 게 좀 안 더 있는데 프로그램이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죠. 윈도우 드레싱 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거 한번 보시면은 막판에 한 5천억 정도가 동시효과 때 확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10중 8구 그거는 인위적으로 뭡니까? 주가 띄어 올리려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목요일 날에도 살짝 들어올렸어요. 그죠? 살짝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고점에서 밀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 어저께 잠깐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월말과 월초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지수를 한 100포인트 정도 밀어내렸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유입됐던 부분들이 다시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2400을 저점선으로 하는 2400 전후선을 저점선으로 하는 밴드 등락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왜? 수급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9천억 들어왔던 것이 한 4천억, 5천억, 6천억 정도가 출회돼 버리면은 지수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라는 부분 속에서는 여전히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악재,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뭐 경기가 어떤 하락 신호를 보인다, 침체 신호를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 이슈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결국은 뭐냐면은 최근 한 3년 동안 코로나 전국에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그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유동성의 확대, 이게 당연히 말입니다. 뭐 금방 이게 뭐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막 그 헬리콥터 머니라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막 헬리콥터 머니가 뭡니까? 헬리콥터 막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그렇게 돈을 살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3년 동안을.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돈을 살포를 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 6월 달부터니까 6월 달부터니까 그죠? 이제 뭡니까? 6월 달부터 이제 그
금융 정책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는데 6월 달부터 바뀐 흐름이 불과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인플레이션 기조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어떤 짓누르고 있다라기보다는 그게 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가는 변하고 수급은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멘텀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불거져 나오는 얘기가 월가에서 뭐 얘기가 하루하루 바뀌는 게 아니라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그 기조는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 FOMC 회의가 이제 매달 열리면서 나온 얘기들은 새롭게 어떤 그런 기조 자체가 변화됐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는 기본적으로는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의 폭, 그다음에 속도 이 부분을 가지고서 뭐 말장난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했다는 어떤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적어도 뭡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이제 또 불거져 나오냐면은 제가 더블 리스크라는 말씀을 제가 이전부터 계속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게 되면 경기가 말입니다. 쉽게 이게 회복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또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이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주가가 지난번에도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언제입니까? 2220에서 2500까지 올라갈 때도 뭐냐면 이 상승의 흐름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상승의 흐름이라고 보지 말고 베어마켓 랠리다. 2차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약세 국면 하에서의 상승의 흐름이다라는 한계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목의 흐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그렇게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런데 시세는 변하잖아요. 그죠? 왜 시세가 변하냐? 이게 바로 이제 주식시장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도 뭐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주식시장도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심리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립되기 때문에 시세대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주가는 대형주들 쪽에서 지난 9월 말부터 한 1월 달 초까지 랠리를 펼쳤던 것은 싸니까 한번 사자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움직였었던 거고 지금은 얘네들이 뒤풀이 파동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당시 움직이지 않았던 애들, 저평가됐던 애들 쪽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식품이라든지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언택트 관련주들 있잖아요. 여행,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동안 숨죽였던 애들이 돈은,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여기로 입질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싸니까 한번 사보자 하면서 일정한 가격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런 시장 하에서 시세의 흐름은 대형주 섹터에서 지금은 저평가됐던 개별주 섹터로 움직이는 장.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종목 장세가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현 장세 흐름 속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란 말이죠.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런 거예요. 대형주 쪽에서는 여러분들 탑픽은 말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형주 쪽에서의 탑픽은 결국은 그 화학주 여러분들 딱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가 뭡니까? 대한유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뭐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이 선수들이 지난달 지지난달에는 좀 힘있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쉬고 나니까 즉 그 뒤를 대형주 섹터에서는 뭐가 바톤을 받고 있냐면은 화학하고 철강이에요. 그죠? 철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밀렸지만은 가장 강하게 반등 주는 애들이 얘네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는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뒤를 이어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후발주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발주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거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이제 시세 깨졌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배경은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그거 아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적었던 부분을 채우는 과정에서 주가를 올려놓은 것이지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추세 전환의 트렌드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일정한 수준까지 올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보시면은 그죠? 이것도 삼성 SDI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저평가 쪽으로 이제 계속 시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평가 쪽에서도 시세들이 움직이는데 그 흐름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화장품들을 말씀드렸던 것이 화장품주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한국 콜마라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이차 한불이라든지 리더스 코스메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은요, 조금 더 여력이 있어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저는 여전히 유효한 배팅 대상 종목이라고 봐요. 그 중에서 뭐 화장품 쪽에서 최근에 이제 덜 움직였다가 최근에 발동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움직였던 애들 쪽에서 2차 움직임 쪽으로 약간씩 이동이 되고 있어요. 걔네들은요, 조금 더 시세 저는 뽑아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 대응을 할 때 시장의 힘이 뭉치는 쪽에다가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형주 쪽에서 이렇게 중소형 섹터 쪽으로 이제 이동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놓으세요. 그냥 쉽게 해서. 그러면 단기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뭡니까? 언택트,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언택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TA, 이런 것들은 저는 아직 더 여력이 있다고 봐요. TA 항공이라든지 뭐 진에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행 쪽에서 이제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것들의 경우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여행이라든지 항공 관련주들 쪽에서 좀 가벼운 애들, 예, 이런 쪽에서는 흐름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 그 다음에 뭐 롯데 뭡니까?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 쇼핑이라든지 그죠?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는 여전히 저는 추가적인 여력은 있어 보인다. 최근에 뭐 아무래도 이게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일정 정도 살아나면 얘네들의 경우도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아직까지는 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흐름에 이제 기반한 대응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수가 올라가는 장세에서 지수는 갇힌 가운데에서 이제는 뭐냐. 지수에 큰 영향력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저평가됐던 종목들의 선별적 수익률 장세.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번 주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지수의 흐름은 박스 변동으로 보고 지금은 박스 하단 부분이라는 관점. 그리고 뭐 지수 때는 지금 지수의 흐름은요. 이제 이평선은 변하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면은 그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난번에 200일 이동평균선 요 자리가 이제 돌파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 여기가 플랫폼 자리거든요. 요게 200일 이동평균선 자리예요. 요게요. 그럼 20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냐면 239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2390을 저점으로 보고 2450선까지는 단계적인 어떤 상승 기준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종목의 흐름은 지금 이제 철저하게 대형주는 조금 피하세요. 지금 이제 대형주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뒤풀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피하시고 지금은 철저하게 중소형주 대응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뭐 여행, 유통, 화장품 이 관련주들,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도 후발 대형주들, 즉 바닥을 기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고 일부 금융주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자리는요, 여러분들 지난주와는 반대로 지난주는 이제 올라가면 좀 팔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지금은 2390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신껏 말씀드렸던 종목 중심의 저가 배팅에 나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시장 대응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